생각하는 바둑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파워 3급의 이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정석은요, 지난 시간에 바로 전에 배웠던 정석과는 뭐랄까요, 이란성 쌍둥이 같은 그런 느낌의 정석입니다. 과연 어떤 정석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 시간과 계속해서 밑으로 붙이는 정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호구를 해서 정석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꽉 이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호구로 두는 것보다는 좀 더 두터운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역시 흙은 한 칸으로 받는 것이 기본 정석입니다. 이때 1입 3전이죠. 자, 이렇게 세 칸으로 벌려가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낮게 가는 것은 옛날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때에 따라서 이 실리를 차지해야 할 때는 두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높게 두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벌려 있을 때 다가가면은 다음에 침입하는 수단이 남아 있었죠. 자, 이번에도 역시 3선에 있게 되면 이쪽으로 침입하는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자, 침입을 했을 때 이렇게 마늘모를 해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은 자, 준비된 호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두면은 자, A와 B 양쪽을 맛보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이 양쪽의 맛은 어떡하죠? 뭔가 백이 좀 곤란해 보이죠? 백은 마늘모는 되지 않고요. 이때는 붙여서 두는 것이 정수인데요. 흙은 치받고 이렇게 넘어가서 집을 조금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선으로 늘어서 양쪽 연결을 맛보는 것이 정수입니다. 백은 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흙이 집을 차지했죠. 만약에 넘어가는 수를 차단한다면은 붙이는 정도가 될 텐데 이 수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또 위에서 젖혀서 두는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점을 잡는 것은요, 단수로 한 대를 맞고 또 치받아서 자, 뭔가 백이 좀 답답한 그런 그림이죠. 또 흙은 실리를 원한다면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흙으로서는 즐거운 선택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3선으로 벌릴 때 다가온다면 침입하는 수, 그리고 이렇게 2선으로 나란히 서는 수, 이 두 수가 굉장히 좋은 수로 이 맛이 남아있는 형태인데요. 비단 이 정석뿐만이 아니라 이 화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자, 1입 3전 벌리게 되는데 이때도 다가온다면 역시 동일한 수로 맛이 남아 있습니다. 자, 침입하고 2선으로 서는 수. 자, 이 침입과 2선 서는 수, 이 두 수는 거의 콤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꼭 외워두셔야 하는데 이 두 수 때문에 사실 낮게 가는 것이 실리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는 높게 두는 수가 대세입니다. 이렇게 높게 두게 되는 것은 이쪽, 이 변에서의 어떤 집보다는 중앙 쪽이 세력과 그리고 힘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에도 흙은 실리를 중시해서 다가갈 수가 있는데요. 손을 빼면은 아까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좀 노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것은 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로 들어가게 되면 밑으로 붙이고요. 이렇게 젖혀서 변화를 구하게 됩니다. 끊고 자, 단수를 치고 넘어가고 자, 이것을 교환을 하고요. 잊고 한 점을 잡아서 자, 백은 이 한 점을 잡아서 안정을 취했고 흙은 깔끔하게 실리를 차지한 그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로 가는 것 그리고 아래로 가는 것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최근에는
힘, 그리고 두터움을 중시하는 위로 간다는 것, 그리고 아래와 위 모두 이러한 변화, 맞등에 남아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석이 활용된 실전을 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정석이 실전에 활용된 그런 포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점에 있고요. 백이 손목에 있죠. 자, 이때 이렇게 정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높게 뒀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백이 다가와서 자, 실리를 차지한다면 흑은 삼연성으로 이곳의 흑의 두터움과 삼연성에 서로 호응을 하고 있는 대세력 바둑을 좋아하는 기사들이 흔히 선택하는 포석입니다. 자, 백으로서는 이렇게 세력 주는 것이 싫다면은 변으로 갈라쳐서 돌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곳은 흑이 차지하게 되겠죠. 이곳은 백이 가도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아까 이 실리와 그리고 지금 흑의 이 형태와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형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곳에는 백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자, 그 수는 바로 이렇게 침입을 하는 수입니다. 자, 이곳을 처음 둔 기사가 바로 이창호 구단인데요. 처음 이 수가 등장했을 때 이 검토실은 난리가 났었어요. 네. 와, 대단한 수다, 기막힌 수다, 이런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연구가 많이 되어서 이 수에 대해서는 거의 정립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이 수를 두고 나서 반드시 이건 이 화점을 교환을 해야 합니다. 자, 백도 있는 것이 보통인데요. 자, 흑의 의도는 이것을 빠지는 것을 선수로 해서 이 백 한 점을 제압하겠다라는 뜻이죠. 때문에 이어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변에서 다가갔을 때 이렇게 밑으로 가는 들여다보는 수가 남아있죠? 그만큼 이 교환이 흑으로서는 득이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넘게 되면은 어떨까요? 지금은 끊는 것을 교환을 하고요. 자, 이 끊는 수는요,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끼웠을 때 한 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가 없죠. 이제 와서 끊으면은 어떡하죠? 이어야 하는데 변 쪽이 시원하게 뚫리게 됩니다. 자, 끼웠을 때 그냥 있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서 이 형태만 보더라도 자, 계속해서 흑은 나중에 끊어가는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은요, 겨우 일선으로 이 한 점을 살렸다라면 그것은 백이 자신의 의도대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형태는 백이 좋지 않다는 것. 그래서 백은 가만히 있게 됩니다. 이때 흑이 중앙에서 붙여서 간명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백은 손을 빼도 괜찮고요. 실리를 차지한다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자, 백이 실리, 또한 흑의 세력이 어우러진 포석이죠. 이 보통은 초반에는 이것까지는 교환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흑이 이렇게 붙여서 둔다면은 백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자, 백으로서는 이렇게 손을 빼서 타이밍을 노릴 수가 있고요. 또한 흑은 차단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차단을 하게 되면은 어떨까요? 이 한 점을 그냥 죽인다면 집으로 손해예요. 때문에 뒷맛을 노립니다. 자, 첫 번째는 눈목자로 나가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이 석점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밀어가야 할 텐데 사실 이때는 그냥 넘어가도 살아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교환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호구만 치더라도 약점도 아직 남아있고 또한 이 형태를 흙이 잡는 수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좀 두텁긴 하네요. 하지만 이 두터움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백으로서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살리는 것 외에도 상황에 따라, 장면에 따라서는 젖혀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흙은요, 이 싸우는 것은 조금 힘들고 끼워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을 입고 넘고 이렇게 입고 이것을 하나 밀어놓게 되면, 자, 이 집은 흙이 좀 실리를 차지한 반면에 이 흙 두 점이 중앙에 떠 있죠. 자, 역시 부분적으로는 흙도 충분합니다만 주변 배석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백은 한 칸 띄고 침입해서 사느냐 또는 중앙을 차지하느냐 여러 가지 변화의 갈림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흙이 걸쳐서 형태를 마련했지만 역시 이렇게 맛이 남아있다는 것, 또 이 높은 협공에 대해서 백이 다가갔을 때,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이교환도 없고요. 자,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이렇게 침입하는 뒷맛까지 남아있다는 것. 자, 이렇게 정석을 알았지만 그 이후의 변화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정석만으로 그 형태가 끝이라는 생각은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이후의 변화까지도 정확히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바둑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석이 진행될 때 지난 시간에 이 변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혹을 쳤을 때 변을 중시해서 변으로 가면 날일자를 두어서 형태를 정리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꽉 이어져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간혹 가다가 주변 배석에 따라서 변이 너무나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간혹 변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혹으로 쳤을 때는 날일자였는데 지금은 날일자가 아니라 좀 더 강력하게 붙여가는 수가 좋습니다. 붙이게 됐을 때 바깥쪽으로 끈차는 것은요,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한 점이 잡혀서 안 되겠지요. 자, 그래서 백은 밑으로 젖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곳을 찢고 잇고 다음에 늘어서, 자, 하나 더 밀고 한 칸을 뛰게 됩니다. 이 붙여서 찝고 느는 수, 이 수는요, 만약에 백이 이 한 칸 뜨는 수를 방치했을 때, 손 빼고 다른 곳에 뒀을 때 이 귀를 응징하는 수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변화를 보면은 굉장히 흙이 두텁죠? 호구되어 있고 날일자로 간 것과 비교했을 때 흙이 훨씬 두텁습니다. 때문에 변으로 가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분, 정말 특수한 상황에 두게 되고, 흙은 붙여서 두는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수로 흙이 두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때문에 백은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또 하나는 호구 쳤을 때 들여다보고 이렇게 마늘모로 두는 수, 언제 둔다고 했지요? 이 변을 중요시할 때, 변을 확장을 해야 할 때 둔다고 했었는데, 이어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늘모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수 역시 만약에 흙돌이 주변에 있다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변이 커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주변에 이런 식으로 돌이 와 있다면 벌릴 때 이 날일자가 굉장히 좋은 아주 이상적인 형태가 되죠. 그래서 변 쪽에 돌이 있을 때는 간혹 가다가 마늘모로 두는 정석까지 백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 칸 뛰는 것, 마늘모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흙도 호구 치는 것, 잇는 것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나뉘어지는 것에 따라서 포석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이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꽉 있는 정석을 살펴봤습니다. 호구치고 벌리는 것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두텁고 또한 중앙 쪽에 뜻을 두고 있는 정석입니다.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역시 정석 이후의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벌렸을 때 또한 밑으로 갔을 때 이 변화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만 좋은 정석 그리고 올바른 포석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목정석, 한 칸 높은 걸침에 대해서 밑으로 붙이는 정석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정석들은 모두 지금 이 프로의 기보에서도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활용하시기에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소목정석과 함께하는 이 시간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